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이 나오세요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시드니 컴백해서 더 열심히 책을 갖다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바쁜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저는 이제 축구나 다른 여러 가지 스포츠도 다 좋아하지만 그중에 하나만 그러면 저는 야구입니다. 야구. 왜냐하면 야구는 말이죠. 이게 9회 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지고 있다고 해도 그 팀이 다시 그 팀을 이겨서 다시 이렇게 역전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는 것 같은 거죠. 축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대 0, 4대 0으로 지고 있어. 근데 시간이 5분 남았어. 그러면 결국 가능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수를 내서 끝내는 배구나 탁구 같은 것도 좋지만 네트 경기는 그러죠. 저는 근데 이 야구가 참 매력이 있습니다. 시드니에 제가 컴백을 하고 났는데 시드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국 TV가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TV를 통해서 뭘 봤느냐? 바로 코리안 시리즈. 이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호주 생활 26년 만에 아주 열심히 봤는데 거기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팀 LG가 우승하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염경엽 감독과 LG 트윈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 염경엽 감독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소개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참 책이 재미있어요. 또 특별히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엉터리 선수였다. 야구는 뒷전이고 인생의 목표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염경엽 감독께서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로 설 수 있는가? 이 책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들 한번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얘기합니다. 목표도 없었고 재능도 없었다. 프로에 지명이 되었지만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야구는 뒷전이었다는 거죠. 전성기도 아주 짧았대요. 주전에서 밀려나고 이제 대수비 요원으로 뛰게 되었죠. 타율은 1할 때. 자, 여러분 프로 야구 선수가 1할 때의 타율을 가졌다는 건 정말 약간 창피한 일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업적을 이뤘냐? KBO 최초로 선수로, 단장으로, 감독으로 우승을 경험한 인물. 이게 역대적이지 않습니까? 선수와 감독으로는 뭐 할 수 있다. 근데 단장까지 영임했다는 거예요. 또 역대 프로야구 역대 12번째, 12번째로 600승 고지에 오른 명장이고 LG 트윈스를 2번이나 통합 우승 2023년, 2025년 2년 만에 다시 통합 우승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분명히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할 때 초라한 타자. 자, 10년 만에 선수 생활도 그만두었어요. 바닥에 떨어지고 그의 생각은 고쳐 먹었답니다. 야구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자빠지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릎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다리에 굳건히 힘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생각으로 야구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벤치 신사였지만 오히려 감독의 시선으로 야구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하나씩 모든 것들을 밤새 분석했다는 거죠. 자, 야구는 분석의 스포츠라고 합니다. 야구에 관련 책들은 모조리 구매해서 읽었고요. 또 이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파헤쳐 만들어냈습니다. 야구 이제 선수가 아니라 직원으로 입사를 한 다음에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염경엽이 하면 다르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야구 매뉴얼을 만들고 지독한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만의 특별함, 그를 코치로 단장으로 이끌어낸 결국은 감독으로까지 이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지도자로서 염경엽은 항상 트렌드를 읽는 앞서가는 야구로서 KBO의 그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만년 하위였던 넥센을 맡아서 4년 연속 가을 야구에 진출을 시켰고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을 만들어냈죠. 특별히 어떻게 치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염갈량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갈량을 뛰어넘는 염갈량. 자, 대단합니다. 자, 물론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SK 감독 시절엔 무거운 책임감으로 스스로 물어붙여서 더그아웃에서 쓰러졌어요. 이 감독이 그냥 경기를 하다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결국은 자진 사퇴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탁월한 성과를 이룬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실패의 스토리에 쓰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그냥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LG 트윈스 암흑기에 새로운 오명을 쓰고 팀을 떠났던 과거들도 있었지만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모든 과정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결국 나를 무너뜨릴 뿐이다. 뼈아픈 실패로 내몰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방향을 바꾸려는 신호였다. 나는 여전히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지만 그 결과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힘 그것을 겨루는 것이다. 자, 여러분 결과와 과정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LG 트윈스를 2번이나 통합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끝까지 이 일들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키워드 그것이 바로 염경엽 감독의 승부수였다는 겁니다. 자, 2023년도 감독이 되어서 우승 청부사가 됩니다. LG 트윈스 돌아왔고요.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수건이었죠. 그리고 2년 만 2025년 다시 통합 우승을 달성해냅니다. 새로운 왕조의 서막을 열었고요. 길었던 비밀번호를 청산하고 가을 야구 단골 손님이 되었답니다. 이야, 이거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항상 그렇게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했던 LG가 우승을 연속으로 2번이나 한 거예요. 감독 최초로 통합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염경엽 감독의 특별한 리더십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략에 있어서는 염갈량, 그리고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염버지, 아버지란 뜻이죠.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것들을 갖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구 매뉴얼을 만들고 리더십 노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상담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루틴을 정하십시오. 자신의 삶에 자기에게 딱 맞는 루틴을 정해서 그 루틴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부 경쟁보다는 이거 자기가 맡겨져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경쟁하지 않는다는 챕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선수들에게 1년을 보장해준다. 웬만해서는 시즌 중에 주전과 비주전을 바꾸지 않는다. 라인업을 개막 직전까지 비밀에 붙이고 경쟁을 유도하는 팀도 있지만 나는 스프링 캠프 때부터 선수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통보해준다. 주전은 주전답게, 백업은 백업답게 시즌을 준비해달라는 얘기다. 경쟁보다 준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역할을 정하고 디테일하게 정해주고 면담을 통해서 이해시킨다. 그리고 선수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100%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에 전념한다. 내 경험상 선수들은 자리가 보장될 때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불안하게 경쟁에 시달리는 것보다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때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법이다. 자, 여러분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떴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쇼츠로 나온 것들을 잠깐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되어지면 이제 오전 10시에 집합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한 분이 이제 가셔서 9시 정도에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에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봤더니 이미 다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는 1시간 빨리 갔으니까 이쯤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트레이너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몇 시에 나옵니까? 그랬더니 빠르게 나온 사람은 4시 30분, 5시, 6시면 이미 다 나와서 준비운동 다 끝나고 10시가 되면 준비운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본 게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리그 선수는 어떨까요? 마이너 선수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메이저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랑 경쟁을 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맡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키울 때 분명히 우리는 좋은 위치에 서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순서들,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롤로그였고요. 1장은 절실함은 나에게 없었다라고 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자신의 어떤 마음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2장에는 안 되는 것은 없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지도자로서 또 선수로서는 크게 어떤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자기네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3장 보니까요, 성공 체험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거 있죠. 자존감, 자존심과 다릅니다. 자존감은 작은 일들을 계속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자존감. 우리가 가끔씩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힘든 일을 안 시켜요. 작은 일도 안 시켜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걸 하다가 애가 낙담될까 봐요.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은 낙담이 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자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체험을 만들어 주어라. 4장은 위기는 반드시 온다. 위기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수도 없는 위기를 만들죠, 우리가. 그러나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5장, 최고의 순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승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합니다. 자, 42번의 역전승이 있어요. 제가 이거 다시 좀 이따 할 텐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6장, 지속 가능한 승리의 조건을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루틴을 만드는 거죠? 저는 매일 이제 하는 몇 가지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책을 본다든지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또 저녁에는 저녁 식사하고 반드시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1시간 하고 온다든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나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와 부록으로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책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누면 좋을 내용들 몇 가지만 좀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달리는 야구를 해야 된다. 달리는 야구 이후에 됩니다. 달리는 야구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팀 전체의 정신을 바꿔놓는 작업이었다. 누상의 주자가 끊임없이 움직이자 타자들은 더 집중했다.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고 홈런이 없는 경우에도 발로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달리는 야구는 우리 팀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심어주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2023년 LG 트윈스는 정기리그 시즌에서 86승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중 42번이 역전승이었다. 패배가 확실히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달렸고 끝까지 싸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고 있어도 9회 말 투아웃이라도 9회 말 투아웃이라도 아직 아웃 카운트가 하나 남겨 있다면 역전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2025년 코리안 리그에서도 보면서 역전당하는, 저는 뭐 한화를 응원하지만 그래도 LG의 우승에 박수를 보냅니다. 역전당할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LG 선수 정말 대단하다.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상향 리더십은 무기가 된다라는 내용에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상향 리더십은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낸다.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내가 걸어온 길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대부분 그 상향 리더십을 발휘할 때 만들어진다. 상향 리더십의 핵심은 실력이다. 하지만 실력은 전부가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 단추는 정확한 파악이다. 그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성격을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결국 사람 대 사람은 다가가야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릴게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십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법입니다. 자, 이번엔 때로 팀보다 큰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꿈이 있는 사람은 평범하다. 하지만 계획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계획이 없고 꿈만 있는 사람은 막연하게 열심히만 한다. 그러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단계씩 밟아간다. 김하성도 늘 말했다. 김하성에게 늘 말했다. 처음부터 메이저리그 강정호가 되려고 하지 마. 강정호의 현재 모습이 아닌 프로 1년차, 프로 2년차의 강정호를 봐야 해. 메이저리거 강정호를 보고 따라하는 것은 그저 꿈이다. 하지만 강정호의 프로 1년차, 2년차의 모습을 보고 단계별로 따라하는 것은 계획이다. 2군 선수들은 매일 1군에 가는 꿈을 꾸는 것처럼 막상 올라오면 상처를 입고 내려가는 것이 일수다. 계획을 세우고 단계를 밟아가면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물론 그 계획과 방향을 잡아드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꿈만 꾸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범해요. 계획을 세우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여러분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조는 시스템이다 라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조직의 10년 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코치가 미래의 감독이 되고 지금의 코치함이 내일의 코치가 되는 흐름이다. 그 선순환이 유지될 때 비로소 왕조는 시스템으로 완성이 된다. 그것은 내가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다. 나는 LG 트윈스를 단지 강한 팀이 아니라 오래 강한 팀으로 만들고 싶다. 내가 떠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팀, 누구 하나 빠져도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팀, 후배들이 이어받아 더 큰 성과를 내는 팀, 그것이 내가 꿈꾸는 왕조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라는 죄송합니다. 염영업 염영업 감독의 이야기,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실패한 일을 타자에서 최고의 감독이 되기까지 자신을 증명한 치열한 시간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기록하고 나누고 또 각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선수들에게 하나씩 대입했죠. 여러분의 시간들도 이러한 시간이 오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임 대표의 책잇 아웃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또 주변 분들에게 또 같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 대표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